좀 복잡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아주 복잡하고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요, 중대한 문제인데요. 오늘은 역사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태고 이야기예요. 제가 그 한반도에서 모든 인류 문명이 시작됐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야기는 인류 문명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이 한반도로부터 시작됐다는 이야기예요. 생명 자체가.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를 KBS 프로그램에서 나온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건데, 오늘은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가 될 거예요. 좀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좀 길고 좀 복잡한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는 두 가지 커다란 학설이 있죠. 학설이라고 보다는 뭐 하여튼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진화론이고요, 하나는 창조론이에요. 창조론인데 이제 특히 화석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쪽이 화석이라든지 지층의 변화라든지 지질 구조 모든 변화 이런 것들을 창조론의 입장에서는 대홍수와 관련돼서 설명해요. 대홍수와 오늘 또 이제 제가 그 이야기할 건데 대홍수와 관련돼서 설명하고, 진화론의 입장에서는 요거를 이제 이 진화론의 입장에서는 동일과정설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갖다가 그러니까 일정한 과정의 과정을 거쳐 가지고 이런 것들이 여기 생명의 탄생이라든지 이렇게 화석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지층의 변화라든지 지구 융기나 이런 것들, 그 산맥의 형성 이런 것들을 모든 걸 진화론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 어느 쪽이 맞다 확실히 결론을 내리는 것은 아니고, 저는 여기 창조론의 입장이에요. 이것에 대해서는. 진화론이 너무 모순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오늘 좀 할까 해요. 우선은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이야기부터 할 거예요. 여러분들 판게아론 아시죠? 판게아론. 그러니까 지구가 이렇게 하나의 커다란 덩어리, 지구 땅덩어리들이 하나의 커다란 덩어리에서 이게 분리되었다. 그래가지고 오늘날의 지구가 만들어졌다. 근데 이제 그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죠. 왜냐하면 그 조각조각을 맞춰보면 이게 맞아요. 대충 모양이.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이게 이 판게아론에서 이게 계속 여기 떨어졌다가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를 반복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떨어지고 붙는 과정을 통해서 지금 우리나라 땅 이야기인데, 우리나라의 땅이 이게 떨어졌다 붙었다를 반복하는 과정 속에서 3억 년 전에, 5억 년 전에 우리나라가 적도지방에 있었대요. 적도지방에. 그걸 어떻게 아느냐면은, 그러니까 요게 그 암석이라는 게, 옛날에 암석을 보면요, 암석이라는 게 그러니까 위도상에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몇 도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위도상에 남북으로 항상 자기장이 흐르기 때문에 그 자기장에 의해서 미세한 자기장이 남아있대요. 암석 속에가. 그런데 그건 굉장히 미세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특수한 기계로 그거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아주 고대 암석층이라고 생각하는 그 암석층을 발견을 해서 측정을 해보니까
여기 한 5억 년 전에는 요 상태에 있다. 여기 이게 북위가 아니라 남위 5도 정도. 그 다음에 이제 한 뭐 몇 억 년 전에 4억 5천만 년 전에는 적도. 그 다음에 여기 6도씨, 10도씨 그래갖고 지금 현재는 이제 우리나라 중앙을 말하니까 38도선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런 주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옛날에 적도였는데 그 우선 여기 설명부터 하고 이제 이야기를 넘어갈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적도였다. 그런데 적도에서 최초의 이제 생명체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가장 먼저 생명체가 만들어진 거는 이 시아노박테리아라는 게 있대요. 시아노박테리아가 그 바닷속에서 최초 생명체인데 시아노박테리아가 얘네들이 이제 광합성을 하는 거예요. 그 광합성을 얘네들이 광합성을 해가지고 이제 여기 지구상에 산소를 많이 만들어낸 거예요. 이 이제 시아노박테리아가 이게 이제 4억 5천만 년 전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생명체들이 많이 살게 되는데 요게 이제 뭐냐면은 요 시아노박테리아가 여기에서 얘네들이 살면서 요런 여기 표면 위에가 이제 사는 건데요. 요런 살면서 여기를 돌로 만든답니다. 이게 얘네들이 이게 뭐 무기질 덩어리들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얘네들이 낮에는 활동을 하고 낮에는 이렇게 활동을 하다 밤에는 이렇게 수그러드는데 그게 이제 낮에는 광합성을 하고 밤에는 수그러지는데 이제 그게 쌓여가지고 여기 유기물들이 여기 쌓여가지고 이게 나중에는 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 돌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그래요. 그 돌을. 근데 이게 스트로마톨라이트라는 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서 발견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스트로마톨라이트라는 게 요게 이제 스트로마톨라이트가 생성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요게 이제 스트로마톨레이트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이제 이게 삼엽충인데요. 이 삼엽충의 화석이 우리나라에 가장 많답니다. 이게 삼엽충이 엄청나게 많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삼엽충 화석이. 그 삼엽충이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삼엽충이 200여 종이 발견되는데 요게 그 석회암층에서 발견이 된답니다. 우리나라의 석회암층에. 그런데 석회암층이라는 건 뭐냐면 그 석회암이라는 게 그 산호초들이 죽고 나서 그게 이제 쌓여갖고 석회암이 된다는 거예요. 산호초들이. 그래서 이제 여기가 따뜻한 바다였다는 증거랍니다. 석회암층이라는 것은 옛날에 따뜻한 바다였을 때만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것들이 증거다. 그 이야기. 이런 것들이 생겼다. 그런 여기 그 최초의 생명체들이 생겼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그 후로 이게 이제 그런 거 후로 많은 생명체들이 우리나라에 살다가 역시나 그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 공룡의 발자국이 단위 면적당 가장 많은 그 공룡의 발자국이 발견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많이 발견되는 공룡의 발자국이 우리나라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요게 이제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그거를 이제 잠깐 좀 이야기를 합시다. 1833년 그 영국의 유명한 지질학자인 라이엘이라는 사람이 지층의 특성과 부정합을 기준으로 해서 지질 시대를
제1기, 제2기, 제3기, 제4기로 구분했으며 1872년에는 지층에서 발견되는 동물 화석의 종류에 따라 지질 시대를 고생대, 중생대, 친생대로 구분하였다. 자, 배우는 게 이거예요. 홀로세가 있고 뭐 플라이스토세가 있고 뭐 폴리오세, 마이세, 올리고세, 나는 이제 이름도 잘 모르겠네. 라든지 우라늄이라든지 토륨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반감기를 이용하는데요. 사실은 우라늄이나 토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라늄이나 토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화성암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것들이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지구 속 깊은 곳에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용암 활동에 의해서 밖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무거운 원소들이기 때문에 그게 밖으로 올라와 가지고 그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아까 토륨 반감기라든지 아까 같이 우라늄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방사성 특정을 해가지고 연대를 측정하는 것은 얼마나 커다란 모습이 있느냐면, 이거는 화성암에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우리가 이제 이걸 화석을 가지고 측정하잖아요. 화석은 반드시 화성암에 있는 게 아니고요. 요거는 화석이라는 거는 이암층에서 발견돼요. 이암이나 사암층에서 발견되지. 이암층. 그러니까 퇴적암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퇴적암에서 발견되는 거고, 요거는 화성암에서, 우라늄이나 토륨이라는 건 화성암에서 있는 건데 어떻게 측정 가능하느냐, 그게요. 그 과학이라는 게 말도 안 되는, 논리적으로 아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과학이라는 게. 그런데 만약에 여기 퇴적암 소개가, 퇴적암이라는 거는 이렇게 계속해서 먼지라든지 이런 진흙이라든지 모래라든지 이런 게 쌓여가지고 계속해서 쌓여가지고 생기는 게 퇴적암이고, 화성암이라는 건 용암이 분출돼가지고 그게 식어가지고 생긴 게 화성암이거든요. 근데 전혀 다른 것들이 이렇게 아주 전혀 다른 거예요, 화성암과. 그럼 만약에 화성암이 이 퇴적암 속에 들어왔다 그러면 그거는 다른 데서 흘러 들어온 거잖아. 그러니까 어떤 다른 데서 있던 게 흘러 들어온 거지, 원래 그 지층을 구성하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이아이스기에 공룡이 생겼고 뭐가 익룡, 악어가 나타났다고 그래. 만약에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이게 이런 건 줄 아냐, 이렇게 어떻게 그게 예를 들면 공룡이 3,500만 년 전에 존재인지 어떻게 아느냐, 도대체 익룡이나 악어가 나타나는 거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생물학에서 하는 거니까, 이거는 생물학에서 이렇게 물어보면요, 생물학자한테 물어보면 그것을 지층을 보고 한다. 지층이 그게 요게 그게 이 공룡이 나타나는 것은 몇 년도라고 하는 거를, 그거를 지층을 보고 한다고 그래요. 지층을 보고 한다고. 그러면 지구과학자들한테, 이제 지질학 학자들한테, 야, 너는 지금 여기에 공룡의 발자국이 이렇게 나타났든지 공룡 뼈가 여기 발견되는 그 지층이 몇 년도라는 걸 어떻게 아느냐? 그러면은 그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면, 그 사람
주장은 뭐냐면, 야, 이게 공룡이 나타났기 때문에 몇 년도다. 이렇게 이야기해. 이게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전부 다 그런 거예요. 아니, 이 생물학자들한테 화석을 보여주고 화석이 나타나면은 그 화석이 몇 년도 것인지 어떻게 아느냐 그러면은 그게 지층 이야기를 지질학에 떠넘긴 거예요. 지질학 시대에서 요거는 무슨 시대에 해당되기 때문에 몇 년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아까 지질학자들한테 그 화석을 보여준 지질학자들이 야 요거는 언제 몇 년도에 형성된 지층이다. 그걸 주장을 해, 지질학자들이. 그러면 그 지질학자들은 너 그걸 어떻게 하냐? 그러면 화석이 거기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걸 순환 논리라고 그래. 이게 순환 논리잖아요. 과학에서 절대로 금지하고 있는 논법. 그게 바로 순환 논리예요. 그건 과학이 아니에요, 지금. 과학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과학 자체가 아니야, 이거는. 이렇게 주장을 하나? 또 다른 여기 대홍수에 관련돼서 주장을 하나? 결국에는 같은 이야기야. 한반도에서 모든 생명체가 한반도로부터 생명이 태어났어. 생명이란 것 자체가. 그러면 인간은 뭐예요? 인간은 그 생명체들을 잡아먹고 살고 그 생명체들하고 같이 살아야 해. 그 생명들하고. 그 인간이 태어난 거, 맨 처음에 인류가 태어난 곳이 한반도란 이야기야. 제가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문명이 퍼져나갔다고 하는 이야기는 지금 그 역사가 출발하던 그 시점에서 다시 그 시점에 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바로 그 시점에 와 있어. 그래서 한반도로부터 모든 역사가 퍼져나가는 게 아니라 다시 문명이 한반도로부터 모든 문명이 다시 퍼져나가는 그 시기에 다시 와 있단 말이에요. 왜? 역사는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기 히말라야예요. 히말라야. 여기 한번 가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네팔 쪽으로 간 적이 있거든요. 여기 안에가 요 파란 것들이 호수예요. 산 꼭대기가 호수가 이렇게 많아요. 강도 없는데 호수가 이렇게 많은데 이 산 꼭대기예요. 전부 다. 히말라야 산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히말라야 산에가 이렇게 호수가 많아요. 큰 호수들이 많아요. 이렇게. 예? 우리나라의 일개 시나 일개 도 정도로 일개 시 정도는 적어도 일개 시 이상 커다란 이런 호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히말라야 산 꼭대기가 이렇게 호수들이 많은데 이 호수들은 이 호수들은요 이 호수들의 70% 이상이 전부 다 짠물 호수예요. 짠물 호수. 자, 여기 청해호수거든요. 청해성의 청해호수. 이것도 짠물 호수예요. 짠물 호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짠물 호수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 기록에 뭐라고 써있냐면 과거에 그러니까 역사가 뭐 언제부터 기록됐는지는 정확히 모르는데 한 4, 5천 년이라고 해도 4, 5천 년 전에 요 크기가 7.7배였다고 그랬어. 지금 현재 크기보다 7.7배나 컸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무지하게 빠른 속도로 여기 땅 속으로 스며들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땅 속으로 스며든단 말이에요, 물이. 땅 속으로 스며들거나 다른 쪽으로. 여기서 나가는 여기 강이 없으니까 지금. 여기가 호수니까. 그런데 그렇게 땅 속으로 많이 스며들고 있어요, 물이. 지금. 그런데 여기 노아 홍수 때 최초의 노아 홍수는 하늘에 궁창이 있었어요. 궁창이 뭐냐면 궁창 이야기는 언제 나오는 거냐면 최초의 지구가 만들어지면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지구라는 티아맛이라는 별을 마르둑이라는 행성이 충돌하면서 지구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뭐냐면은 티아맛이라고 하는 별은 바닷물이었어요. 바닷물. 바다로 된 것이었어. 평평한 땅에 바다가 완전히 덮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물로만 된 게, 완전히 평평하게 된 땅 위에, 골고루 평평하게 된 땅 위에 바닷물로 덮여 있는 곳이었어. 티아맛이라는 게, 행성이. 그런데 거기에 충돌을 해요. 그래갖고 물이 하늘로 높이 올라가가지고 3,000km 이상을 올라가요. 그때도 물들이. 그래서 그 하늘에 얼음을 형성을 해요. 띠를, 두 겹의 띠를 형성을 해. 그걸 갖다가 그 나이카라고 설명을 해놨는데, 나이카란 말이 팔찌란 뜻이에요. 팔찌. 그래서 팔찌처럼 중위도해가 두 겹의 띠를 형성해. 토성은 얼음띠 같은 그런 띠인데, 그게 굉장히 두꺼운 층으로 형성이 돼요. 두 개의 띠가. 그걸 갖다 궁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늘에 궁창이 두 겹이 있었어요. 두 겹. 그거는 온전한 바닷물로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충격에 의해서 지구가, 여기 지각층이 변화가 일어나요. 엄청난 충격에 의해서. 그래서 요게 이제 충격에 의해서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요게 이제 다른 기록에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요 산들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었어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높지 않았었는데, 지구 산들이 이렇게 크다랗게 높은 산은 없었어요. 히말라야 산이. 그런데 이제 지질학자들의 주장은 뭐냐면, 히말라야 산이 고대에 몇 억 년 전에 충돌을 해가지고, 여기 뭐가 판이 부딪혀가지고 충돌을 해가지고 솟구쳤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매년 솟구치고 있어요. 히말라야 산이. 지금도 카라코람 산 같은 경우에 1년에 9mm씩, 그러니까 1cm 가까이 1년에 올라가고 있어요. 계속 지금도. 그래서 이제 그거를 여기 중국, 여기 아시아판과 인도판이 이렇게 서로 밀리면서 이게 서로 밀고 있어가지고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그게 계산을 하면은요, 몇천 년 전이면 엄청나게 낮았어요, 여기가. 그래서 이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 여기에 짠물 호수가 많이 있는 거는, 여기에 짠물 호수가 있는 건 바닷물이 이렇게 옛날에 이게 바다였다가 이렇게 광 충돌하면서 쭉 지금 올라갔잖아요. 이게 히말라야 근처니까 전부 다 요게 올라갔는데, 그래서 여기에 바다가 그대로 있다. 그런 주장이에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에요, 이건요. 왜냐면은 요 밑에 엔징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엔징은 뭐냐면은 거기에 소금을 생산하는 도시예요. 티베트에서. 우리 차마고도 영화 본 사람들, 여기 그거 본 사람들은, 차마고도를 본 사람들은 아마 그 엔징 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는 뭐냐면은 지하수가 짠물 지하수예요. 짠물 지하수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기에서 물 내려갔다는 이야기잖아. 호수들에서. 호수들에서 물이 내려가는, 지하로 스며드는 물이 내려가가지고 그게 거기 지하수가 된 거예요. 그 지하수를 퍼올려가지고 염전을 만들어가고 소금을 만드는 거야. 거기서 엔징에서. 그러려면 지하수를 하려면은, 요게 지하수라는 게 지금 어떻게 내려가요? 평균적으로요. 평균적으로 1년에 1m씩 내려가요. 지하수가. 1년에 1m씩 내려가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 호수들이 있는 높이와 엔징이라는 높이가, 엔징이 제가 생각할 땐 정확히는 잘 모르는데 여기 한 3,000m 정도 돼요. 해발 높이가 한 3,000m 정도 되는데, 엔징이. 아니, 여기는 한 5,000m 되는 곳이거든요. 높이가 한 5,000m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0m에서 한 2,000m 내려가면은 2,000년 전의 이야기잖아, 지금. 그런데 이제 2,000년 전에까지가 아니고, 여기 이제 지하에 안반이 있는 경우에 더 이상 스며들지 못하기 때문에 지하수를 형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그 전부터 내려왔는 거예요, 거기. 훨씬 그 전에. 그러니까 적어도 2,000년 전이라는 거지. 적어도. 여기가 높이가 한 5,000년 되니까. 그런데 아까 여기 청해호수 설명이 과거에
7.7배나 됐다 그러니까 얼마나 빠른 속도로 물이 빠지고 있는지, 지하 속도로. 엄청난 양이 지하로 빠지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강력한 증거예요. 노아 홍수가 있었다는. 그 노아 홍수 사건이라는 건 하늘에 있는 궁창을 로켓으로 쏴버려요. 그래갖고 궁창이 2개가 다 무너져 버려. 그래서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났냐? 정확하게 만년 전에 BC 8104년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늘에 물이 팡 쏟아지면서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늘에 엄청난 물이 쏟아지면서 지각에 엄청난 변동이 생기는 거예요. 그 물이라는 게 무게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요. 이 지각의 변동이 생기면은 지각이 한쪽으로 밀려나가요. 지각이 땅덩어리들이 대홍수 때문에 밀리는 거예요. 이거 대홍수 때문에 밀린 거지. 왜냐하면은 카라코람 산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 높이를 계산해 보면요. 야, 그게 여기 5,000m 올라가면 1년에 1cm면은 기껏해야지 5만 년밖에 안 돼요. 그만큼 올라가는데 5,000m까지 올라가는데 0m에서 해발 높이에서 5,000m까지 올라가는데 1cm씩이니까 계산 한번 해보시라고. 몇 미터 올라가는데 기껏해야지 50만 년이나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까지 다 올라간다 해도 그 전에 여기가 상당히 높은 지대였으면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얼마 안 걸려요. 많은 시간.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얼마든지 증거할 수 있는 게 있다고요. 요거는 100% 하늘에서,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궁창이 무너져 갖고 생기는 현상이지 절대로 여기 밑에서 이게 몇 억 년이 걸렸다는데 몇 억 년 동안 여기에 호수물이 남아 있다고요? 죽었다 깨어나도 발생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까 여기 엔징이라는 곳에 지하수가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지질학이 엉망진창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도지 기록부터 한번 볼 거예요. 기록이 있기 전에 64개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64개인데 여기에 주역이 상권과 하권으로 되어 있어요. 상권과 하권으로 되어 있는데 상권과 하권은 원래 정상으로 하면 여기 32개씩 나눠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안 나눠졌어요. 주역이. 요 위에는 1개부터 30개까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31개부터 64개까지 되어 있어요. 이상하잖아요. 이거 의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근데 아무도 의문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사람들이 모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의문을 안 해요. 이거 질문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역을 해석한 책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중요한 이야기를 설명을 안 한다고요. 왜냐하면은 이 상권이란 건 뭐냐면 선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선천. 이거 달력이에요. 주역은 아무것도 아니야. 달력이야. 요거는 후천 이야기 하는 거예요. 후천. 그런데 그러니까 선천과 후천이 바뀌는 게 어떻게 바뀌냐면요. 29개가 습감이라는 거예요. 29개. 29점 빼게 30개. 그 다음에 여기에서 완전히 갈라져요. 여기 딱 여기는 이제 학원에 쓰는 거예요. 31개가 텍산함이라는 거예요. 텍산함이라는 게고 여기에는 29개가 습감이라는 게예요. 가미수라고도 해.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밑에도 불, 위에도 불이고 요거는 물이에요. 요 습감이라는 거는 모든 것이 우아래가 다 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뭐 온난화에 의해서 물이 녹고 난리를 쳤다는 그 이야기예요. 지금 여기에 습감. 지금 현재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요 습감이고 이것이 움직여가지고 물이 움직여가지고 요거는 화산 활동이에요. 땅속에도 불이고 땅 위에도 불이니까 화산이나 지진 활동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지진이에요. 지진이고 요거는 물이 녹아 흐르는 거예요. 위에도 물, 밑에도 물. 그러니까 물이 움직여 가지고 지진을 만드는 거예요. 지진이나 화산 활동을 하는 거예요.
물이 대륙을 움직이게 만드는 거야. 물이. 엄청난 물의 힘이. 지금 지축이 똑바로 서니 뭐니 그런 이야기가 왜 나오는 거냐면요. 물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물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지금 물이 움직여갖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같이 지구가 엄청난 변화고 각도가 변화되고 어떻게 그게 무슨 현상이냐면요. 물이 움직여서 일어나는 현상인 거예요. 물이 움직여서. 근데 이 이야기가 정확히 써졌어요. 여기. 자, 분거 제족이 각 주에 이르니 어느덧 1000년이 지났다. 그러니까 그 황궁시, 천궁시, 백소시, 흑소시 네 부족이 각각 부족이 3000명을 이끌고 3000명씩 해가지고 황궁시는 북쪽으로 가고 천궁시는 동쪽으로 가고 이렇게 그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갖고 각지로 흩어져 갖고 세력이 잠옷 강성했다. 그러기는 하나 거기다 그 근본을 잊고 성질이 사나워져서 새로 온 분거족을 보면 무리를 지어 추격하여 그들을 해하였다. 분거족이 이미 정주하니 바다와 산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 내왕이 거의 없었다. 이에 마고가 궁이와 소위와 더불어 대성을 보수하여 천수를 부어서 하늘에 물을 부어갖고 성내를 청소하고 대성을 허달성 위로 옮겨버렸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수메르 기록에 똑같이 나와. 허달성은 뭐냐면 우주선 이야기하는 거야. 우주선.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우주선이야. 우주선 위로 이 사람들이 대홍수 때 다 올라가. 수메르의 신들이. 그러면서 대홍수 때 대성을 보여서 천수를 부었다 했어. 하늘의 물, 궁창 이야기하는 거잖아. 천수란 말이 하늘의 물이라는 거야. 궁상을 부어가지고 다 청소를 해버려. 이때 청소를 한 물이 동과 서에 크게 눕혀서 운해주 땅을 크게 부수고, 운해주가 어디냐면은 천산을 중심이라고 한반도죠. 그걸 운해주라고 그래. 그러니까 아까 천산천지를 중심으로 해갖고 전체 이게 한반도 쪽 북극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밑에까지 싹 쓸어버려. 그러니까 운해주 땅이 크게 부서졌다. 이때 완전히 땅의 형태가 다 바꿔버린 거야. 땅의 형태가 다 바뀌어져 버려. 이때 운해주 땅이. 그래갖고 월식주 사람을 많이 죽게 했다. 이게 노아홍수 이야기야지. 그 노아홍수 이야기가 그대로 써졌잖아요. 이로부터 지계의 중심이 변하여, 지계의 중심이 변했단 말이 무슨 말이야? 이게 각도가 틀어졌단 말이야. 열대지방이 옛날에는 한반도가 이 시기 이전에 요 청소하기 이전에 이 시기 이전에 한반도가 열대지방이었어. 적도였어. 적도. 그런데 갑자기 틀어진 거야. 자, 중심이 변했다 했죠. 지계의 중심이 변했고 역수의 차이가 생겼어. 그래서 처음으로 삭과 판의 현상이 생겼다. 이 말이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360일이었어. 1년이 360일이었어. 그러니까 이게 삭과판이라는 게 뭐냐면은 밑에가 나오나? 삭과판에 대해서. 삭과판이라는 게 처음으로 삭과판의 현상이 생겼다. 그러니까 여기 음력으로 계산하니까 윤달도 생기고 그걸 하여튼 복잡한 계산이 생긴 거예요. 옛날에 360일이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안 됐는데 365와 4분의 1일로 이때 변한 거예요. 이때. 그 이야기가 써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부도지란 기록이 얼마나 정확한지 아셔야 한다고. 이렇게 정확하게 써졌어. 근데 이 연도가 어디냐? 정확하게 만년 전이야. 연도를 딱 계산해 보면 정확하게 만년 전이야. 여기 황궁시가 나와가지고 여기 모든 민족이 흩어져 가고 여기 11,000년 전인데 1000년 뒤에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만년 전이에요. 이게. 근데 다른 기록들과
똑같은 이야기가 또 써졌어. 다른 기록들. 한반도에서 인류 최초 농사가 시작됐다고 그랬죠. 그리고 환인이란 말이 성경에서 카인이야, 카인. 우리는 환인족이야.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카인이 농사 지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자꾸 주장해. 우리 민족은 뭐야, 성경에도 보면은 카인이 아벨을 죽여가지고 카인족이 살아남잖아요. 성경 이야기 보면은 우리는 카인족인데 자꾸 유목민족이라고 주장을 해. 유목민족이 아니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요. 우리는 물론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대홍수가 막 계속 일어나고 그러면은 정착 생활을 못 해요. 그 당시에. 그래갖고 농경지 다 버리고 산으로 올라가요. 이거. 그런 산 속에서는, 높은 산에서는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때는 유목 생활밖에 못 하는 거예요. 높은 산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 그 당시에는 유목 생활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유목 생활을 잠깐 하기는 해요. 우리 민족이 안 했다는 거야. 근데 유목민족이라고 자꾸 주장을 해. 그러면은 한반도로부터 벽시가 퍼져나간 이야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리고 고구려가 유목민족이었다고 주장하는 건요, 웃기는 짬뽕 같은 소리예요. 고구려요? 물론 위에 그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땅까지 고구려가 살았었어. 처음. 그러니까 그런 높은 지대, 그러니까 북극에 가까운, 그러니까 굉장히 추운 지방, 바이칼 호수 지역에서 살았을 때는 유목밖에 할 수가 없어, 거기서. 그리고 그 고구려 영역이 자꾸 유목민족이라고 주장하면 뭐냐면, 고구려 영역이 지금 몽골 지방 위에다 가둬놓는 거라고. 제가 고구려가 어디까지 고구려였다 그랬어요. 중원 땅까지 전부 다 고구려였다니까. 유목민족이라고 주장을 해버리면은, 고구려가 유목민족이라고 주장을 하면은 여기 중국의 중원 대륙을 다 포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유목민족과 농경민족의 차이가 뭔 줄 아세요? 유목민족과 농경민족의 차이는,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면요, 유목민족이라는 거는 노인을 존경하지 않아요. 유목민족은. 왜냐면 끊임없이 1년에 몇 차례를 이사를 다녀야 되는데, 먼 거리를 이사를 다녀야 하는데 노인들은 짐이 되는 거예요. 노인들이 유목민족 사회에서. 그래서 노인들이 커다랗게 존경을 받지 못해요. 거기에서는. 근데 농경민족에서는요, 노인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농경민족은 경험이기 때문에. 예? 모든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노인들을. 그래서 농경민족이라는 거는 노인을 우대하고요. 노인들을,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못하겠네.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노인들을 굉장히 우대를 해요. 농경민족에서는. 그래서 고구려가 농경민족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대대로라는 신분이, 이거는 뭐 이런 노자를 썼는데 원래 노인이란 뜻이에요. 노인. 그래서 진시황의 진나라 같은 경우도 노인들은 나이가 60 이상이 되잖아요. 그럼 그게 하나 벼슬이에요. 관직을 줬어요. 관직. 하나 벼슬이야. 60이 넘으면 무조건 벼슬인 거예요. 그게 관직이에요. 그래서 여기 대대로라든지 태태형이라든지 어쩌요. 나이가 많았다는 거야. 우리 뭘 하면은 무슨 천부장, 백부장 그러잖아요. 나이가 많단 말이에요. 장이란 말이. 거기에 수장이란 뜻이 무슨 말이냐면, 장할 때, 무슨 장, 사장할 때 장자가 뭐냐면 나이가 많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나이가 많은 사람을. 그래서 형도 뭐예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동생보다. 대형이단 말이에요. 큰 형. 나이가 되게 많은 형이단 말이에요. 태대형. 그리고 이 관직이 다 그렇단 말이야. 지금 관직 자체가. 여기 대형이란 관직도 있고 또 그러잖아. 이게 대대로 뭐 소형이 있고 대형이 있고 다 그러잖아. 선인.
이게 전부 다 나이가 많다는 이야기야. 나이가 많다는. 나이가 많은 거를 존중하는 사회가 어떤 사회냐면은, 오늘 안 되겠네요. 여기까지, 여기 다른 이야기, 여기 2번에 나눠서 그건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제 그 이야기를 할게요. 그 크로마뇽인과 네안데르탈인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요. 크로마뇽인과 네안데르탈인, 그러니까 네안데르탈인은 50만 년 전에 지구에서 살았어요. 50만 년 전부터 살아가지고 언제까지 사냐 그러면 4만 년 전까지 살아요. 약 3만 년 전까지 살아요. 네안데르탈인이. 그런데 크로마뇽인은 4만 년 전에 나타났어요. 크로마뇽인은. 그런데 그 4만 년 전부터 요게 아주 중간에 이게 소빙하기가 한 번 있어요. 그때 크로마뇽인들은 살아남았는데요. 네안데르탈인은 전멸했어요. 네안데르탈인이. 그래서 지금 크로마뇽인만 남아있는 거예요. 네안데르탈인은 전멸했어요. 전멸한 이유가 뭐냐? 네안데르탈인에 이렇게 많은 것들이 발견되고 있는데, 이제 두개골이라든지 이런 걸 발견이 되잖아요. 네안데르탈인이. 그러면은 그 치아라든지 이런 걸로 조사를 하면은요, 나이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네안데르탈인에서는 40살을 넘은 사람이 단 한 명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40살이 넘어가지고 죽은 사람을 한 명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그런데 크로마뇽인에서는요, 60살을 넘은 사람들이 천지로 발견돼요. 엄청나게 많아요. 60살을 넘긴 사람. 그것이 이유였던 거예요. 나이가 이렇게 한 부족에서요, 나이 많은 사람, 늙은 사람이 있다는 거는 그 부족의 축복이에요. 축복. 그 부족이 살아남느냐 죽느냐 결정은, 부족 자체가 완전히 전멸하느냐 살아남느냐 결정은 나이 많은 사람 한 명의 존재 때문에 살아남는 거예요. 그 수많은 경험을 쌓아가지고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있거든, 그 사람이. 그래서 그 나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존중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여기 문화를요, 우리는 문화대국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문명이 한반도로부터 뻗쳐나갔는데, 물론 그 나중에 이 사람들이 기마민족이라든지 이런 그 유목민족들이 나중에 점령을 할 수는 있어요. 강제로. 그 악마 새끼들이지. 남 걸 강제로 뺏고 다 사람 죽이고, 그러고 유목문명이라는 게 그런 거야. 전부 다 남 걸 뺏어놓는 강도 새끼들이야, 그게. 근데 어떻게 유목민족이라 주장하냐고. 농경민족이 특히 바닷가에서 사는 민족, 바닷가에서 사는 그 커다란 강이라든지 바닷가에서 사는 민족만이 문명을 만들 수가 있어요. 문명을. 근데 어떻게 우리가 유목민족이라고 자꾸 주장을 하는 거야. 전 세계의 문명이, 최초 문명이 한반도로부터 시작됐고, 우리는 전 세계의 문명을 퍼뜨리는 민족인데 어떻게 유목민족이라고 주장을 하느냐고. 유목민족들이 나중에 흘러 들어와 가지고, 걔네들은 강도 새끼들이야. 원래 유목이라는 게 원래 강도 새끼들이야. 그 새끼들이 들어와 가지고 나중에 정말 후대에 들어와 가지고 왕을 했을 경우가 있어. 응? 걔네들은 원래 그렇게 순전히 남 걸 뺏어먹고 사는 이 강도 새끼들이니까 걔네들이 왕을 했을 수는 있지만, 우리 민족 자체는 농경민족이란 말이에요. 농경민족 중에서도 강가에서 살던 벼농사를 짓던 민족이라고. 이 강가에서 사는 벼농사를 짓던 민족이, 강가에서 산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아까 수명이 연장될 수 있다는 거예요. 수명이 굉장히 중요해요. 수명이. 이 크로마뇽인 결정적인 차이가 뭐였냐면요, 크로마뇽인들의 동굴에서 뭐가 발견되냐면 목걸이가 발견됐어요. 조개로 만든 목걸이가.
근데 그 조개 먹거리에 조개가 조사를 해보니까 바닷가에서 사는 조개였어요. 그러니까 그 크로마뇽인이 발견될 때 그게 그 지형이 어떤 지형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그 당시의 지형과 지금 지형은 다르니까. 그런데 크로마뇽인들이 분명히 바닷가하고도 관련이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닷가에서. 바닷가가 매우 중요하다고요. 큰 강가나 바닷가가. 왜? 바닷가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제 바닷가에서 집을 짓고 살잖아요. 움막이를 짓고 산다든지. 그러면 지붕이 햇볕을 받아요. 그래서 그게 그 안에서 사는 사람보다, 그러니까 동굴 안에서 사는 사람들보다 그 균에 노출이 세균에 노출이 덜 돼요. 어? 햇볕을 받고, 지붕에 햇볕이 내려지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강가에서 사는 거는 생명에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겨울에 사람들이 다 죽는데요. 강가의 사람들이, 강가나 바닷가에서 사는 사람들이 주식이 뭐냐면은 조개였어요, 조개. 우리 폐청들 많이 발견되잖아요. 그 조개예요, 조개. 조개는 겨울철에도 잡아먹을 수가 있어요. 겨울에도.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60살 넘게까지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문명을 이룰 수가 있는 거고.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여기 다음 시간에 여기를 이어가지고 할 거예요.